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오늘은 암의 자연치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자연치유. 암 아닌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자연치유를 하기 때문에. 자, 암은 무서울까요? 무섭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무서운 분. 아니면 암은 병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병도 아니다. 네, 뭐 무섭기도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암은 병도 아닙니다. 왜 이 표현을 하냐면 암이 언제 왔는지 언제 없어지는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암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이 자연치유가 될 때 암이 언제 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흔히 암은 어떤 사람들의 입장을 빌리면 감기나 다름없다. 이건 좀 심한 표현이고요. 무섭긴 무섭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다. 이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오늘은 암의 자연치유. 내가 암이라고 해서 특별히 낙심하거나 아니면 침체되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생긴 원인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모든 질병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원인을 모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다시 물어볼게요. 아토피의 무슨 뜻? 아토피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죠? 원인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이 암은 덩어리 이전의 세포입니다. 자, 덩어리 이전 뭐라고요? 세포죠. 매일 몇 개가요? 오늘 아침 눈 뜨고 나서 저녁까지 500개에서 5000개 이상의 암세포들이 내 몸에서 만들어져요. 누구나 다. 그렇죠?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암에 절대 안 걸린다. 그렇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건강하셨어요, 평소에? 맞아요. 10년 동안 안 아프셨어요? 우리 이권사님은요? 건강하셨어요? 네. 우리 김종호 선생님은요? 평소에? 엄청 건강했죠. 그러고 보니까 암 환우분들은 거의 다 건강했던 분들이 걸려요. 그렇죠? 막 골골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안 걸립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면 차단기가 망가져서 그래요. 나중에 또 제 2차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면 그 이상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토피 환자가 알레르기 식품인 유제품을 먹었을 때 가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토피 환자가 유제품을 먹었을 때 가렵지 않은 것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누가 문제가 더 될까요? 누가 문제가 더 돼요? 가렵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더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왜 암에 걸릴까? 암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 반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암에 걸리는 이유는 지금 암세포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무슨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세포가 있어서 그래요. 이 면역세포는 우리 몸속에 매일 자라나는 암을 찾아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500개, 5000개 암세포가 자라도 매일같이 우리 몸이 자연치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 사이에 암을 오늘도 죽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몸에 암이 언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DNA 어디에 있어요? 그럼 DNA가 어디에 들어있죠? DNA가 어디에 있어요? 생각이 들어있어요? 가슴에 들어있어요? 네? 어디에 들어있어요? 질문 안 할게요. 머리에 들어있어요? 가슴에 들어있어요? 대답해보세요. 어디? 어디요? 응?
네, DNA는 여러분 모든 세포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머리 세포부터 발끝 세포까지 모든 혈액 세포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DNA는 세포의 성능을 결정하는 생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60조개에서 100조개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세포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팔, 다리 뭐 이런 몸이 아니라 100조개가 뭉쳐진, 셀이 뭉쳐진 집이에요. 그렇죠? 걸어 다니는 무슨 집이라고요? 흙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그 100조개 하나하나마다 아주 섬세하게 그 세포마다 DNA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건강할지, 건강하지 않을지, 늙을지, 늙지 않을지, 또 여러분들이 정신 없을지, 졸릴지, 혹은 또 할지, 기억 못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생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몇 개가요? 몇 개가? 몇 개가요? 네, 60조개, 100조개. 그런데 이 DNA가 망가지면 세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포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보면 뭐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식물이 병충해도 먹고 병들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그 안에 식물의 성분이 바뀌거나 혹은 그 식물의 세포가 바뀌니까 병이 들잖아요. 사람도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도 병든 세포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세포가 죽을 세포는 계속 죽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백혈구, 적혈구, 위벽세포 이런 세포들이 죽어야 될 날짜가 딱 되면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를 이상세포라고 합니다. 그 세포가 죽지 않아서 이상을 만들고 우리 몸속의 악조건과 악한 환경에서 그 세포가 자라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종양.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보면 유전자는요, 변하기도 하지만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유전자가 물질이라고 했어요? 비물질이라고 했어요? 유전자가 물질이라고 했어요? 비물질이라고 했어요? 현재 씨?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전자는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은요? 있죠. 그런데 이제 생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는 물질, 생명이 없는 물질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책상에 가가지고 말을 해도 얘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지금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아주 상태가 괜찮은데 지금 켜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암을 공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는 이미 이 집까지 들어왔는데 스위치가 망가져가지고 전기를 못 켜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에 10kW가 들어가지고 에어컨도 켜고 그 다음에 또 히터도 켜고 카메라, 마이크 등도 다 켜야 되는데 이미 전기는 한전에서 여기까지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각 스위치의 배부에 다 전기를 연결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위치가 고장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싼 전기건 비싼 전기건 할 것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러한 스위치 역할을 하는 모든 세포의 DNA가 있는데 그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병에서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무슨 고기가 암의 원인이다, 술이 암의 원인이다, 아니면 담배가 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언제 골치 아파지냐? 우리 시아버지는 84세인데 지금까지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우시고 술을 뭐 엄청 많이 드시는데 아직도 암에 안 걸렸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술, 담배가 암의 원인일까요? 아니죠. 안 걸렸으니까. 그렇죠? 자, 암의 원인은 물론 우리의 식생활에 그 잘못된 식생활이 맞지만 그 잘못된 식생활을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죠. 변해도 어떻게 변했어요?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게 된 이 원인을 찾으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이렇게 그려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한 60%가 잘못된 식생활에서 오는데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그 다음에 잠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게 하루하루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매일의 생활이 된다. 엄청나겠죠. 하루를 12시에 자거나 2시에 자는 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2시에 자고 1시에 자고 막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매일. 그런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 몸의 건강을 망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그런 말 할까요? 병원에서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뭐 고기도 드시지 마시고 일찍 자고 술, 담배는 하겠죠. 하지만 뭐 이런저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제가 사실 거의 상담을 할 때 직업을 가끔 여쭤봅니다. 사실 직업을 여쭤보면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렇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직업에서 그 암의 원인이나 질병의 원인이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직업 환경, 다시 말하면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나쁜 공기, 페인트 유독성, 뭐 이런 가스 이런 데서 일하는 환경,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그 암의 원인이나 질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해,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지금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암 사망률을 이번에 그래프를 다시 2015년까지 나온 거를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요. 자, 85년도는 한 3만 명 가까이 됐어요. 1년에 암 사망자가. 이제 지금은 몇만 명 정도 될까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8만 명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5분, 6분, 7분에 한 명씩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암 환자가 뭐 몇십만 명이죠? 암 환자만 한 30만 명 이상 벌써 넘어섰습니다. 20만에서 30만 넘어섰어요. 그 중에 8만 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1년이면 사망을 해요. 암 환자만. 적은 숫자죠?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죠. 자, 암은 반드시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그럴 때 아무리 좋은 거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설령 내가 뭐 산에 가서 나서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재발할 수 있어요. 자, 암의 원인들을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이라 봤을 때 여러분 나쁜 공기 있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가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안 되겠죠. 나쁜 공기 있는데 가면 뭐가 바뀐다고요? 세포가 바뀌어요. 그렇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세포가 다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혈액의 변질이에요. 우리 세포의 세포를 만드는 것은 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액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혈액 관리. 그러니까 혈액 관리를 못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암에게 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5리터, 6리터 가진 혈액이 있지만 그 6리터의 혈액의 상태가 엄청 중요해요. 혈액은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은 건강한 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역이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혈액이 좋아야 영양도 운반을 잘하죠. 혈액이 좋아야 산소도 공급을 잘 시켜요. 그러니까 좋은 혈액을 여러분들이 이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뭐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혈액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음식이 들어갔는데 음식이 부패되냐 썩냐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화조가 오수 정화조, 일반 정화조 차이가 산소 공급을 통해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 산소가 많이 안 들어가면 똥통이 될 수 있지만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대장이 발효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가 바뀌어 질병이 걸리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암에 걸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암에 걸리기 위해서 실컷 술, 담배 그냥 적당히 드시면 암에 안 걸려요. 그렇죠? 뭔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시고 매일 고기를 드시고 하다 보면 암이 걸릴 수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암이 걸리려고 해도 안 걸리는 게 암이랍니다. 신비해요. 왜 암이 걸렸을까?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린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 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나쁜 공기 마시거나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서 뭐를 했어요? 다 그것을 정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몸이 각자 내 세포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내 몸이 약화되면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신비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병든 세포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신비해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도 마지막에 읽어드리겠지만 신기하고 너무 오묘하다 이 뜻이에요. 자, 무엇이 잘못되면 병에 걸릴까요? 무엇이요? 습관이 잘못되면. 그렇죠? 무슨 습관? 옛날에는 성인병이었어요. 그렇죠? 성인병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인병의 뜻? 몰라요? 성인이 걸리는 병. 그죠? 근데 그 성인이 걸리던 병이 10세 이하의 아이들이 걸리다 보니까 야, 이건 성인병이 아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의학계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고혈압 하면 50대 이상만 걸리는 병으로 생각해 왔던 질병들이 지금은 10대에서도 걸려요. 지방간, 8살 먹은 아이도 있어요. 당뇨, 소아당뇨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소아당뇨. 암. 그러니까 어른들이 걸려야 될 질환들이, 어른들이 걸렸던 질환들이 아이들도 걸려버리니까 야, 이거 이름 바꿔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다고요? 성인병에서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바뀌었는데도 현대의학은 자꾸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뭐 아나키 때문에 난리죠. 아나키. 아세요? 무슨 뜻이죠? 약 안 먹이고 아이 키우기.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엄청 논란입니다. 그 한의사 원장님이 뭐 그거를 했다가 지금 뭐 엄청 이슈화 됐잖아요. 아이들 막 그냥 방치 수준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뭔가 이 사회적 교통이 잘못돼서 그래,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막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병원에서 약물을 먹거나 아니면 뭐 어떤 주사를 맞거나 해서 잘못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잘못된 사건들은 다루지 않고 이제 뭔가 자연출하다가 이상해지면 안 되면 브레이크를 엄청 많이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뭐 악화된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엄청 이슈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혜롭게 하셔야죠. 응급 상황까지 약을 먹지 않는다. 뭐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응급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응급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생활 습관이 바뀌면 약물의 사용의 횟수나 약물의 사용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근데 생활 습관도 안 바꿔놓고 자연치유한다고 약물 안 먹는다.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서 혈압약 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혈압약을 끊으려면 최소한 뭐를 끊어야 돼요? 고기를 끊어야 돼요. 혈압약을 끊으려면 최소한 뭐를 안 먹어야 돼요? 자극적인 식사를 안 해야 돼요.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 부추, 후추. 이런 것을 안 먹으면 약을 끊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교통이 잘못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생활습관에 대해서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 다시 말하면 뭐 가족력이 있죠. 뭐 우리 아버지는 뭐 간이 안 좋다. 우리 어머니는 아니면 뭐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자식들 중에 많은 그 후손들이 그런 유전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는데 어머니는 대장암에 걸리고 자식은 위암에 걸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집안의 식사 습관과 생활 패턴이 뭐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아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패턴이 같을 때 한 집 안에 암 환자가 3명, 4명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요인, 약물, 과도한 스트레스, 부적절한 식습관. 이것이 바로 암의 발생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망 1위가 뭐죠? 사망 1위가 뭡니까? 암이죠. 네. 자, 자연치유가 무슨 말이냐? 자연치유는 여러분들의 세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성단이 하나하나가 회복돼서 몸을 회복시켜야지 어떤 곳 한 군데를 아무리 공격한다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암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그 폐암이 있어요. 폐암이 있는데 그 폐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폐 주위가 어떻게 될까요? 주위의 세포가 죽습니다. 항암제를 읽어보면 그 항암제의 대부분이 유전자 세포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암은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기능을 뭐하게 만들어요?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자연치유라는 말, 자, 어떻게 낫는다는 뜻이에요? 자연히 낫는다. 그렇죠. 암 환자가 3개월 만에 나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섰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한 게 없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웃으면서 한 말. 자연히 나섰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내가 숟가루 먹어서 나섰다. 아니에요. 포도요법에서 나섰다. 이것도 아닙니다. 금식에서 나섰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나섰다고요? 자연히 나섰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에 독소를 제거해주고 먹어야 될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으니까 내 몸에 자연 항암제가 그 암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서 뭐가 항암제가 많다 아니면은 마늘이 슈퍼푸드에 1위 올라왔었죠. 우리나라 마늘이 항암제 좋다 여기서는 쓰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집중적으로 해서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거 항암제가 많이 있는 음식을 선택해 드시지만 사실은 그 음식에서 나오는 항암 역할은요 엄청 적어요. 사실은요. 그럼 무엇이 진정한 항암제냐면 우리 몸속의 T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고 공격하면서 자체적으로 스프레이처럼 쫙 뿌려버립니다. 그때 암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떤 음식이 나를 낫게 한다. 그렇죠? 어떤 방식이 나를 낫게 한다 하지만 진짜 그 나를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가 우리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자연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의 작용이 없이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보세요. 부작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암하는 분들이 좋은 음식 많이 골라 드신다 하다가 나중에는 간이 망가지는 이유는 간이 해독을 못하니까. 자, 유전자 회복으로 인한 치유를 과학자들에게는 신비로 남아있는데 사실 유전자에 대한 그 발견을 과학자들이 했어요. 맞죠?
근데 자기들이 발견을 해놓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유전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몸, 회복, 이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원자 핵의 주위를 빛의 속도로 회전하고 전자들이 원심력에 의해서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붙어있는 또 그 전자의 회전 궤도를 지키게 하는 힘을 세상에 아는 천체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신기하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유전자 회복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의학은 발달하는데 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더 적을까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도 이 정도로 발전했으면은,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으면 좀 암 환자 사망률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누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닉슨 대통령. 맞나요? 네. 그런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원인이 뭘까요? 암의 원인을 찾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암의 결과를 찾아서 연구를 시키니까 암 환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늘어나는 현상이 훨씬 많이 생기고 거기에 부작용 생기는 사람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손을 놓게 된 거예요. 문제입니다. 여기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체 자체 내에 무엇이 있다? 네, 치유의 능력이 있다. 흔히 약물들은 치유의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무엇을요? 인체의 노력을 가장 철저하게 방해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연치유하는데 최고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네, 약물의 사용이라고 그랬죠. 무엇보다도 인체 자체가 회복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좀 먹지 말아야 돼지고기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병 걸려라 하고 돼지고기 먹은 사람들 막 골라서 병 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가 바로 인과응보,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갚는다. 물론 성경적 정확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악인을 굉장히 고통 주는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차별하는 하나님. 의인은 복 주고 악인은 병 준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견해예요. 근데 성경적 견해를 다시 가서 보면 모든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걸린 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산 것을 하나님이 뭐 하게요?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셨다.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치유를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암이 걸렸다고 해서 안 났을까요? 아니죠. 예, 암이 걸려도 낫을 수 있습니다. 암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통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게 상대적이죠. 서로 뭐라 하죠? 이게 서로 상호 관계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는 뭐가 생길까요? 비밀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져요? 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빨리 낫을까? 무엇을 몸에 넣어야 빨리 낫을까?
무엇을 먹어야 빨리 낫을까? 무엇을 발라야 빨리 낫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늦게 낫는다는 거예요. 더 빨리 낫을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져요? 비밀이 없어져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주신 게 아니에요.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아세요? 흰동가리. 네, 일명 트랜스젠더. 네, 트랜스젠더 성변환 전환 고기인데, 자, 언제 성전환이 될까요? 언제 성전환이 될까요? 암이 걸리면요? 언제 성전환이 될까요? 새끼 날 때요? 얘들이 뭐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 수컷과 암컷이 다니다가 수컷이 부족해요. 암컷은 많습니다. 이 고기들이. 그러면 이 수컷이 한 마리가 교통사고 나서 부딪혀서 죽었어요. 바위에. 그러면 지금 이 민족, 이 가족에서는 수컷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갑자기 성전환이 돼요. 우리 현주 씨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한 마리가 암컷에서 수컷으로 변했을까요? 그것도 뭔가 DNA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 힘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진화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화해서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의 법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도 변하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뭐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로 변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몸이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또 하나, 여왕벌 있죠? 찾아보세요. 여왕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왕벌 맞나요? 맞죠? 자, 일반 벌보다 커요, 작아요? 여왕벌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현재군한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당연히 여자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된 여왕벌은 아줌마일까요, 처녀일까요? 처녀일 것 같은데. 네, 여긴 이미 아줌마가 된 거예요. 처녀왕은 이거보다 좀 작습니다. 한 이 정도 돼요. 처녀, 그 다음 아줌마. 원래 여왕벌에는 아줌마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뭐 처녀왕 하니까 초보자 한 분이 아줌마왕은 어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줌마. 처녀 다음에 아줌마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여왕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쭉 이렇게 이식을 한 거예요. 새끼를. 그러니까 이 벌의 충.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알로 부화를 하거든요. 알. 그러니까 여왕벌이 알을 나누면 실내키처럼 하나 딱 떨어져 가지고 그 알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자라나다가 숫벌이 되고 예벌이 되는데, 중요한 지금 여기 이 벌집 구멍이 있죠? 육각 구멍. 1, 2, 3, 4, 5, 6. 이 육각 구멍이 1벌집 육각 구멍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딱 떨어져서 1벌이 로열젤리를 3일을 먹으면 1벌이 됩니다. 그냥 그 씨가, 그 알이.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이 벌을 보다 보면 약간 더 큰 사이즈가 좀 더 큰 집이 있어요. 약간. 그 집에서 똑같은 새끼가 들어가서 로열젤리를 한 4일 정도 먹으면 숫벌이 돼요. 숫벌.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이만한 통, 이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이건 인공이고요. 자, 그림이 또 없네요. 인공이고, 중간에 보면 여기 밑에 게 보면 이거보다 좀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좀 더 큰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로열젤리를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먹어요. 그러면은 이런 여왕벌이 됩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씨앗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은 똑같은 유전인데 얘들은 3일을 먹으면 1벌, 4일을 먹으면 숫벌, 일주일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 엄청난 신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해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지. 뭐 똑같은 새끼를 이쪽에다 옮겨놓으면 남자, 이쪽에다 옮겨놓으면 여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열로 옮겨놓으면 우세한. 얘들은 지금 벌들은 40일에서 6개월을 살지만 얘는 2년 이상 살아요. 2년 이상. 그러면 엄청난 이 차이가, 그 며칠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정말 신기한 신비거든요, 신비. 이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뇌세포는 회복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뇌세포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알을 평생 200만 마리나 낳는데요, 여왕벌이. 그래, 하루에 1,500개에서 2,000개가량의 알을 낳아요. 자, 인간의 기술이 아닌 자연 현상으로 인한 유전자의 변화. 자, 이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런 꼭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내 몸의 암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병원 가서 조직 검사, 전체 검사 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코에 있는지, 눈에 있는지, 발에 있는지, 다리에 있는지, 특별히 뭐 큰 덩어리가 있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죠. 덩어리 있기 전에. 그런데 내 몸속에 암을 알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어떤 세포가 있어요? T세포와 NK세포입니다. 면역세포죠.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그 많은 면역세포 중에 딱 이 두 세포만 암이 있으면 암이 있는 대로 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신호를 알려줘요. 이렇게 생겼어요. T세포가. 이게 암이에요. 지금 암을 무엇이 물어뜯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우리 세포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확대, 뭐 엄청 크게 확대를 했을 때 이 암 덩어리를 지금 T세포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공격 붙어가지고 공격을 해서 자기도 죽고 또 공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암이 어떻게 돼요? 암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생명신호.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유전자의 조절은 인간의 힘이 아닌 자연의 힘에 달려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신호에 대한 정확한 답이 확신을 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생명신호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신호등의 빨간색을, 파란색, 주황색을 알아야 건너가고, 서고 막 그런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생명신호를 알게 되면 몸을 조절하는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암세포는 오직 T세포와 NK세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강하게 해줘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암을 주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이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한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우리 몸에 대한 놀라운 엄청난 이 생명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것을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가 어디에 좋고 이거 뭐 평생 공부해도 몰라요. 동의보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초, 강목 뭐 그런 거 아무리 많이 봐도 큰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몸에 있는 암보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그 생명 프로그램이 나를 장악할 수 있다. 내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더 큰 힘입니다.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안다면 암이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큰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